차량 절도,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 생활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8살에 저지른 소년 범죄가 알려지면서 배우 조진웅 씨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정쟁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건 사실 민주당 극성 지지자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좌파 진영에서 지금 조진웅 씨를 옹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한 데 대해서 대중들이 지금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좌파의 저는 패거리 문화에 있어서 인증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같은 편이야.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것이 확실시되거든요. 그 당시에 죗값을 치렀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고요. 가정법원에서 유출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교회 응답 확인 당연히 기사화도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 그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조진웅 씨는 이미 성인이 되셨어요. 소년 사법 절차의 목표를 적용할 이유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예, 오늘은 그동안 했던 주제와는 다소 좀 다른 색다른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이 30여 년 전 소년범 전력이 드러난 배우 조진웅 씨 논란인 건데요. 자, 그래서 이 비공개 원칙이었던 과거 소년범의 전력이 폭로되면서 현재의 삶의 은퇴라는 파장까지 일으켰습니다. 자, 조진웅 씨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또 피해자들, 또 폭로한 언론사를 둘러싸고도 다양한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네 분의 입장을 한번 명확히 들어볼까요? 소년 범죄에 대한 기록 공개 가능하다, 아니다, 부적절하다. 자, 어느 쪽인지 먼저 장윤미 변호사님한테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해당 기사를 봤을 때 처음 받은 인상도 이래도 되나라는 인상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소년범이었다는 사실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소년범은 완전히 형사법 체계, 성인들의 형사법 체계와는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범죄에 연루되거나 했을 때 제대로 된 성인과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존재예요. 주변인이라고 칭해집니다. 이 청소년기,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칠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을 법의 단죄로 그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자리 잡고 교화되고 계도되는 그 과정의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게 소년법의 가장 근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최소한 많은 기사라고는 보여지지 않았어서 제가 받은 첫인상은 이래도 되나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었던 현근택 변호사님이죠. 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소년법이 다 아시겠지만 별도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년법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재판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인해서 어떤 기록이 남거나 쉽게 얘기하면 보호 처분받은 건 전과가 아니거든요. 기록에도 안 남겨서 어쨌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재판을 할 때도 보면은 뭐 이렇게 법정에서 하지 않고요, 조용한 방 같은 데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년원을 가더라도 우리가 소년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무슨 학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아직까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뭔가 교화를 하고 좀 더 가능성을 열어두자. 그리고 이런 어떤 미성년자 시절에 했던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이 좀 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경우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게 가장 안 좋은 경우입니다. 물론 이분이 뭐 연예인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비공개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거 적절치 않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 중에 언론도 중요한 한 몫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자세히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을 지내고 있는 윤기찬 변호사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게 공개가 적절하냐 이런 관점보다는 예. 보도의 사회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를 들면 물론 그건 이제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조진웅 씨의 경우에는 공인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진웅 씨가 맡았던 역할 중에 이 경축식, 광복절 경축식에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고요.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식에 국민 특사로도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공적인 역할까지 더불어 수행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에 대한 기사가 만약에 사실관계에 오류가 없다면 그럼 보도의 가치가 있는 거고 국민이 알아야 되는 권리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이게 일반적으로 소년 보호 사건에 관련된 기록이 공개돼야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일반론보다는 이 사건에서 있어서만큼은 그 보도 가치가 있는 사안이었다. 따라서 그 보도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자 보도에 사회적인 가치는 있었다. 자 이번엔 그러면 손지연 변호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 역시 이 소년법이 규정한 소년 범죄 기록에 대한 원칙적인 비공개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그 관리자인 국가기관이 비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 공인의 소년범 전과를 알게 된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그것이 언론이든 개인이든 사인이 이를 공개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것이 공인에 대한 거라면 공인에 대해서 알 권리는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알 권리에 대한 추구, 뭐 진실을 드러내겠다는 그 언론 행위에 대한 비난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공통적으로 알게 된 언론이 이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 근거에는 이 조진웅 씨가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공인이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공직자라면은 소년기의 흉악범죄 기록을 공개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걸로 알려져 있죠. 자, 근데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렇다면은 공인의 경계 어디까지가 공인이고 뭐 공인이라고 하면 이제 연예인도 있을 것이고 공직자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어떻습니까, 윤 변호사님? 공인의 범위는 어떻게 좀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다. 이게 이제 공인이라고 저희가 크게 범죄화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연예 활동에 하는 데 있어서 대중이 관심 두는 그런 사항들 여기에 있어서는 사실은 연예인 입장에서 보면 다 오픈돼 있어야 되죠. 예.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대중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진웅 씨에 대한 이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이게 대중이 평가할 문제예요. 그런데 정당이 개입하고 그다음에 위정자들이 개입할 때 그 관심 대상은 예. 공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복절 경축식 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시고 그리고 봉안시 국민 특사로 다녀온다는 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모범적인 역할인 거죠. 굉장히 사회적 시각에서 볼 때 그 모범적인 역할을 할 만한 분이냐에 대해서 당연히 그 자격을 따지는 거죠. 예. 이거는 어떤 뭐 피선권 이런 자격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맡을 만한 분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지게 되고 그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이거는 알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는 그 관련법은 조금 다른 취지인데 그 예. 부분은 이제 국회의원이나 일부 공직자의 경우에 사실은 소년 보호 사건 관련된 이 기록도 참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국회의원 피선거권도 18세 이상이거든요. 지금 이분이 18세 때 저런 일이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18세 때에 내가 피선거권, 그러니까 어디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때까지의 어떤 그 관련된, 만약에 본인이 18세에 공직에 나가는데 그때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뭐 범죄 행위라든지 이게 소년 보호 처분이든 형사 처분이든 그 행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자료는 지금 못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이게 과연 그분에 대한 평가가 그 당시까지만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적절한지 여부. 저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부분은 저희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시키는 것과 부합하는 입법적 추세를 따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참조해야 될 부분은 저희 작년도인가요? 지방선거인가 하여튼 작년도가 재정연도에 보면 일부 구의원이 학폭 관련된 이 문제 갖고 이 공천을 줬는데 뒤에 구설수가 있었어요. 그게 알 수가 없으니까. 예. 학폭 관련된 여러 가지 이력이 있는데 그 이력을 정당에서 차후에 알게 됐는데 문제없다. 제가 정당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학폭 관련된 그런 이력도 그런데 이것은 학폭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학폭은 학내 문제로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된 뭐 공직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평가에 잣대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한다. 저는 이거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다른 생각이 좀 있는데요. 예.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거는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소년법에 보면 이 소년보호 처분에 대해서는 그 장래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거하고 정면을 충돌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뭐 공천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격 문제를 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가장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이 배우가 공인이라고 하지만 이 법에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일정 직급 이상이라든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 지을 수 있는데 연예인은 말씀처럼 봉헌을 한다 아니면 뭐 100만 뭐 1000만 관중을 찍었다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법이라는 건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이 지금 나경원 의원 발의한 법안에도 연예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처럼 대중의 판단이라 그러는 건데 대중의 판단조차도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중들이 뭐 관심이 있다 아니면 뭐 언론에 조사했을 때 뭐 몇 프로 나온다 여론조사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세울 수 없으면 사실은 법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중들이 공개를 원하기 때문에 공개가 된다. 그러면은요 사실은 이 기본적으로 소년법 취지, 비공개한 취지가 다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유명하면 공인이고 어느 정도 만약에 뭐 유명하지 않으면 공인이 아니냐 그 기준이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법안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저희가 전과를 적시할 때 무슨 법 위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양형까지 기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소년법에서 금지하는 부분은 그 사건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건 내용. 그러니까 이분이 예를 들어 보호 처분에 전력이 있었다 이런 게 아니고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 관계기관이 이거를 어느 누구라도 누구의 요청이 있더라도 조회에 응하지 말라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건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몇 년 몇 월에 뭐 보호 사건으로 소년원에 뭐 1년 갔다 왔다. 이건 사건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과는 크게 배치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이 법은 A 법과 B 법률이 이게 상치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 사회적 어떤 시각의 변화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지금의 시각으로 볼 수 없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연예인분들 보면 실제 학폭 문제나 이런 소년원 문제 갖고 문제된 적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저희가 연예인들 이 전속계약서에 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이 손해배상 해줄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것도 소년법 위반인가요?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아니 왜냐하면 그런 것들도 소년법 위반이라면 그것도 다 무효 조항이 되는 거죠. 단 한 번도 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았다고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의 다소 좀 과잉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손지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저희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공개를 하느냐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했을 때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공개를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사인이 알았다면 아마 사인에는 언론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예, 사인이 알았다 그러면 하는 것을 어떻게 막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장민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기본적으로 공인이라는 건 공적 재원을 쓰거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인 거죠.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공적 정책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언론에서 그 대상으로 삼아서 어떻게 보면 이 뭐 민감 정보라는 것까지도 노출할 수 있는 그 대상에 이런 연예인, 배우가 포함되는가. 이 미국에서 판시를 할 때 퍼블릭 피규어라고 해서 공적 대상의 감시 대상으로 비교적 넓게 인정을 합니다. 공직자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 전면적 공인이라고 해서 배우나 스포츠 스타 아니면 뭐 CEO 등도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는 조진웅 배우가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 언론사를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하는 뭐 변호사님도 계시고 부적절했다고 합니다만 이게 정말 법의 잣대 위에 올라갔을 때 이 부분이 정말 사실 내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까지 받을 것인가 위자하도록 손해배상까지 법원이 의율할 것인가 그렇지는 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부분이 조진웅 배우라는 이 사람이 과거 30년 전에 벌였던 이 사건이 굉장히 강력 사건입니다. 이 죄명을 말씀드리면 이 강도 강간이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성범죄에 연루돼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만 과거에 해당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아마 이 공범 관계는 인정이 됐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랬을 때 그럼 소년범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강력범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도 되지 않아요. 이 해마다 좀 다르긴 한데 3에서 5% 정도예요. 그래서 소년범죄 사건을 굉장히 많이 담당하시는 전문 변호사님이 저한테 당부를 하시는 게 이 부분을 꼭 짚어달라는 거예요. 이 소년법의 체계가 왜 있는지.
왜 이걸 단순히 사건 관계인 공개하지 말라고 돼 있겠습니까? 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헌법에 재판은 공개되도록 돼 있는데 소년 재판은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이 아이한테 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학폭과 소년범이 무게가 다르다고 말씀 주시잖아요. 요즘은 같이 간다는 겁니다. 학폭으로 걸면서 경찰에 고소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더라도 아이들한테 이게 조회 기록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너는 낙인이고 넌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도 그 멍해를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된다. 이건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법원에 계신 분도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가 한 아이를 길러내고 어떤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그게 소년 범죄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도하고 이 부분이 사회적 책무이자 약속이라고 한 판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공인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예. 이 조진웅 사건과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공직자만이 공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고요. 대중 앞에서 스스로 나서서 사회적 지위를 획득을 했고 공론장에서 스스로를 노출시켜서 대중의 평가의 대상이 되기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 대중으로부터의 인기로부터 이제 부와 명예를 얻는 지위에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중의 관심이 된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인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종교 지도자, 기업인 등도 이제 다 공인의 범주에 포함되고 이 공인에 대해서 대중의 유권자로서든 아니면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소비자로서든 그 공인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 그 사람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서 언론이 보도를 하는 행위 자체는 예. 소년법이 그 소년 범죄 기록을 최대한 비공개로 해주는 것이 소년들의 재사회화를 돕는다. 그런 취지에서 국가기관이 원칙적인 비공개 원칙을 취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미 공인이 된 사람의 어떤 과거나 과거 행적이나 어떤 진실에 대해서 보도하는 행위나 그걸 기반해서 대중이 평가하는 행위 자체를 비난하거나 그걸 잘못됐다, 금기시할 수는 없다. 예. 이런 입장인 것이죠. 한 말씀 드리고요. 예. 사실은 이제 그 소년법을 보면 이게 이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법들은 이제 기관에서 조회만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건 예. 종결된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뭐 이름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어쨌든 그런 그 사람을 그 어떤 범죄자로 그 소년범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보도 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사건 진행 중에는 보도를 못하고 끝난 다음에는 그거를 조회를 못하고 이중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보도를 만약에 공인이라 인정해버리면 그럼 예를 들어서 진행 중에는 보도가 안 되는데 종결된 다음에는 뭐 보도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보호를 진행 중에 보호하고 끝난 다음에는 조회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보호를 이중으로 해놓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처럼 공인이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인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도 다 공인이라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어디까지 공인이냐 그 부분이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은 보도해도 되고 공인 아니면 보도해도 안 되느냐 그럼 기준은 뭐냐? 예를 들어서 공직자도 뭐 등급을 나눌 수 있겠죠. 출마하는 사람이라든지 몇 급 이상이라든지 할 수 있지만 연예인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뭐 저명한 사람이라든지 그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공개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해버리면 그런 보도가 더 많아집니다. 예. 굉장히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본 체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공인 개념이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년법이 지금 이중으로 보호하는 그 취지를 좀 허물 수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인의 개념은 저희가 연역적으로 규정해 놓고 나서 이렇기 때문에 공인이니까 이렇게 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언론이 보도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 그 대상 자체가 공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그냥 아무나 그 보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니까 언론들도 취재를 하는 거고 그 취재를 통해서 보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공인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다툼의 여지는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 중이거나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보도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소년법 취지 자체가 이 성장을 잘 하도록 도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성장이 다 끝나고 이미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된 이후에 소년 시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분의 어른 이후의 삶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삼을 수가 없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거는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피해자들이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나 의사에 불구하고 사회가 용서하고 국가가 용서했다. 이것도 또 저는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논쟁이 붙는 것 자체가 저는 조진웅 씨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케 했다. 그냥 저는 사실 진영이 가담하는 순간에
그냥 단순히 대중의 평가로 끝날 일을 대중이 용서할 수가 있고 또는 대중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할 것을 진영이 나눠가지고 A 진영에서는 이거 하면 안 된다, B 진영 이거 해야 된다, 화이트 리스트가 되고 블랙 리스트가 돼버리니까 진영에 거기서 힘들어해서 그만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정치권이 개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치권이 개입하는 순간에 이게 만약에 본인의 소도가 되지 않고 본인의 블랙 리스트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 정치권 이번에 이 사태를 보고 저는 많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권은 뭐든지 편을 갈라가지고 내 편, 네 편 갈라서 내 편은 옹호해주고 네 편은 반박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는 연예인마저 저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차치하고 그 역할에 따른 각 진영의 평가 갖고 이 사람이 매장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따지고 있는 이 논란도 논란이지만 정치권이 손을 대는 순간에 모든 건 다 변한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큰 시사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논란에 정치권이 참전하는 건 조진웅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정치색이 이 드러난 배우에 대한 찬반 성격이 아니라 이건 입법권자의 결단이 녹아져 있는 소년법 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어떤 진영의 문제로 함몰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고 제가 변호사님 말씀 중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과거에 소년원에 갔다 왔든지 소년범죄를 저질렀던 이력이 있는 것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 당신을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여기에는 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인과 왜 다르게 법체계를 가져놨겠어요. 기본적으로 미성숙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렸을 때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자는 차원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도 한 이 소년원에 나온 아이들을 재사회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에 계신 선생님 이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아이가 울면서 전화를 했다는 거야. 소년원에 갔다 왔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기관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본인이 충실하게 사회 하나의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아서 일을 하는데 울면서 되게 다급하게 앞으로 자기는 어떻게 살면 좋겠냐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우리 사회가 어떤 답을 내놔야 맞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너는 어렸을 때 무슨 범죄를 저질렀고 우리는 성인이 돼서도 너에게 이 낙인 효과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인 범죄는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고민을 법에 녹여내는 게 정치권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권에서도 그럼 이칠 권리 그리고 언제까지 이 부분이 유효한 건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것을 아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뭐 좌파들의 인증이다 이렇게 폄훼할 일인가 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좀 그 생각을 뭐 기본 취지는 저도 동의하는데 문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 과정에서도 이 소년보호 사건 등은 다 참조가 돼요. 수사 경력 자료는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 범죄 모두 사실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예. 소년에 송치됐던 이런 내용들이 다 이 참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왜 그러냐면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범행의 경위나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몇 살 때 예를 들어서 10세 때 14세 때 이렇게 저희가 촉법소년이라고 하나요? 이때 하고 18살 때 하고 다 다른 거죠. 그다음에 범행의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단순히 뭐 빵 몇 개를 훔쳤다 하고 강도 심지어는 성범죄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나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교화 가능성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특정 배우에 대해서 교화 여부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범죄 내용과 나이를 비교해 보면 19세까지가 소년입니다. 19세 미만이 18세 때 저런 범행을 범했어요. 저희가 관대하게 해줘야 되나요? 만약에 이게 진영의 논리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과연 민주당이나 진보 지형에서도 이렇게 옹호적인 어떤 그 입장이 나왔을까요? 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대중이 먼저 판단을 하잖아요. 그 대중의 판단을 배우 본인이 그걸 느끼고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그럼 이 대중의 판단에 대해서 왜 위정자나 이런 분들은 그 대중의 판단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죠?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겠다 이런 취지는 저는 위정자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현재 이 있었던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양 진영에 참전한다. 이 부분은 조금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쟁점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언론 보도와 연예인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옳으냐 그르냐는 분명히 따져봐야 됩니다. 왜 예. 그러냐면 지금 대중 얘기하시는데요. 대중들이 굉장히 분노해서 연예인들이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음주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약 사건이라든지 최근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어찌 보면 뭐 댓글 테러 당할 정도 돼서 굉장히 어린 연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것도 대중들의 선택이에요. 대중들이 다 비난했죠. 나중에 또 그런 선택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심했나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의 선택이라는 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근데 정치적인 판단만 저는 정치권에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사건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청소년 전문가나 아니면 쉼터 운영하는 분들이나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댓글도 많이 이제 달렸던데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딱 그거예요. 청소년 범죄, 소년 범죄에 대해서 이거를 공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절대 허물어지면 안 된다. 이게 소년법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허물어지면 사실은 소년범의 일반적인 형사사법과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그게 재판 과정이든 끝난 다음이든 아니면 그게 성인이 된 다음이든 이 원칙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게 대중들의 관심 아니면 공인 여부를 떠나서 그것만은 지켜야 된다는 게 제가 주변에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소년법의 어떤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대중들의 호기심, 관심 아니면 공인 그걸로 과연 허물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 이게 정치적인 논란으로 번지게 된 많은 이제 또 정치인들이 소위 참전을 하게 된 계기 중에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한 유튜브에서 나왔던 이야기 같습니다. 조진웅 씨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러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작업을 친 거라고 의심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년범이 훌륭한 배우이자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스토리가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가 하는 고민이 든다. 장발장은 탄생할 수 없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선수들이 작업을 친 거라고 의심하는 어떤 그런 대목이 있다. 이런 이야기였었는데 장유민 변호사님 어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작업을 당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도 논의를 보면 여러 층위가 겹치는데요. 소년법 체계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대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연예인이라는 대중의 사랑으로 먹고 사는 그 직업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년범죄의 아주 또 일부분을 차지하는 굉장히 강력범죄의 어떤 그 이력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합치면 피해자가 있는 범죄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른바 대중들의 어떤 영린을 좀 건드렸던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되나? 거기에 또 더해서 정의로운 척을 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만 이런 여러 부분이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은퇴가 과연 정당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예 그냥 대중들이 불편해하는 것조차 잘못됐느냐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뭔가 본인이 친여권 행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역공을 당한 거 아니냐? 그건 사실 근거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언론사의 취재 경위에 대해서도 밝혀진 건 없고요. 그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는 이 조진웅 이 배우 개인을 옹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이 조진웅 배우의 일을 계기로 촉발된 소년법 체계와 관련된 왜냐하면 이 이슈가 거칠게 다뤄지면 지금도 어떻게든 좀 나은 삶을 꿈꿔보고자 하는 그런 소년원 그리고 이력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대단히 폭력적으로 가다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소년법 변호사님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해요. 소년범 일반적으로다가는 비공개 원칙을 지키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해당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것도 있지만 해당 범죄가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년 보호 사건 그러면 경미하게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공개 안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소년범인지가 무색할 정도의 만약에 범죄 사실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게 마침 공개가 됐어요. 어떤 형태로든 국가기관을 통하지 않고 어떤 형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더군다나 이 시비 거는 과정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무슨 공작이다. 이 정치권에서 나올 법한 이런 음해다. 이런 식의 물타기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그거는 정말 오히려 그 조진웅 배우를 더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러면 어떤 본인이 피해자인데 이 피해자가 어떤 관계를 어떤 경위를 통해서 뭔가 알게 됐어요. 근데 나에 대해 사과를 안 하고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녀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누구한테 하소연 못 하나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피해자의 그 정도 권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피해자로 하여금 묵묵부답하게 전혀 숨어 살게 하고 가해자는 소년법에 보호를 받고 떵떵거리고 살고 이런 법 구조는 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어릴 때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되 이게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정도 그리고 피해자가 숨어 살게끔 되는 그런 정도의 범죄 양태다. 그러면 이거는
그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기회에 입법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조건 다 소년 사건에 대해서 이거 참조 못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그런 내용을 좀 넣던데 범죄 종류에 따라서는 조금 더 최소한 뭐 저희가 이 성사 미성년자 연령도 낮추자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뭐 같이 해봅니다. 저도 뭐 정치적인 작업이라든지 배우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우리 딸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대학 1학년인데 물어봤더니 오히려 20대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뭔가 뭐 사회적인 이슈나 이걸 덮기 위해서 연애 사건이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유독 최근에 연예인들과 관련된 그렇죠. 그리고 나올 때마다 불거지기도 했었죠. 그렇죠. 정치적인 이슈 특히 제가 사실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보니까 댓글에 이런 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이 굉장히 이제 곤란한 처지에 뭐 있고도 공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기록이 조회가 법원에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수사기관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공범자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피해자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나온 게 보면은 뭐 이력을 확인했다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력을 확인했다는 거는 뭔가 이제 기록으로 봤다라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뭐 변호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고요. 그러면 사실은 뭐 법원이나 아니면은 지금 뭐 수사기관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왜 이게 그러면 흘러나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들을 좀 갖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취재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그게 기록으로 이력으로 서류로 흘러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언론사가 책임을 져야지 된다? 뭐 언론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처벌 규정에는 언론사는 아니에요. 그거를 조회해 준 사람이 처벌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회 모든 기관이기 때문에 뭐 법원이 됐든 아니면은 뭐 수사기관이 됐든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거는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사실은 뭐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왜냐하면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의외로 그게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는 아마 뭐 고소를 했기 때문에 수사로 밝혀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회에 대한 응답 형식으로 나왔을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같은 법 보면은 열람 등사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심리 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 소위 저희가 말하는 기소하고 비슷한 심리 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 재판부는 그 열람 등사 신청이 있으면 허가해 줄 수 있어요. 피해자가 신청해도 허가를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 보조인 저희가 말하는 소위 변호인들은 허가받지 않고 다 재판 기록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그 기록 자체는 나오는 과정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 뒤에 이걸 갖다가 기사의 그 취재 대상을 삼어도 이거 불법 아니에요. 올바르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소년법 70조에서 말하는 부분은 관계기관이 누가 물어봤을 때 대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불법으로 몰아가는 해당 보도 취재원에 대해서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오히려 불법 아닐 가능성이 90%가 넘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이게 마치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진영이 가담하면서 이게 마치 불법적인 소스 자체가 불법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 문제된다. 이런 식의 시각이 지금 만연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조진웅 배우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른 반박을 하면요. 이게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니에요. 30년 전 사건이에요. 30년 전 사건은 사실은 그 결과, 판결문이라든지 이거는 뭐 남아 있겠죠. 당연히 판결문 연구 고조, 판결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처분에 대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건 내용 기록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이건 최근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30년 전에 했던 분들이 갖고 있던 게 아니라 최근에 누가 뭐 이의 제기를 하든지 불거졌으니까 오히려 조회를 했거나 아니면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정도 사회가 이슈가 되면 저는 법원이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우리는 열람 조항이 없다. 만약에 거기서 누가 조회를 했으면 기록에 로그 기록이 남게 돼 있거든요. 그럼 뭐 법원이든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우리는 이게 조회된 게 없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해주면 간단히 어찌 보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기관에서 조회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럼 법원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조회해 준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래전, 30년 전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언론산업 종사자 중에 한 명으로서 어떻게 취재했을까 되게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아니, 법원과 수사기관이 그걸 조회한다고 조회에 응하겠습니까? 저 이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는 사실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자료를 획득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취재원 자체가 취재원. 그 취재원은 갖고 있던 거일 수가 있겠죠. 그 피해자든 아니면 공범 자격에 있어든 뭐 공범이나 나는 쓰지 않지만 그걸 갖고 있다가 어떤 연유에서이든지 그 취재원이 되기로 결심을 했고 그 취재에 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관계기관이 응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무모한 행위를 할 것 같지는 않고 해서 법원이 유출을 했거나 수사기관이 유출을 하진 않았을 것 같다. 법원이 유출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수사기관도 마찬가지로 그 기록 자체를 유출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소년법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일단
일반 형사소송법이나 기타 관련법으로도 형법에 의해서도 위법이라서 그거는 가능성은 전 제로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요. 그렇다면 이제 언론의 자유가 그럼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돼야지 되느냐. 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수십 년 전 과거사를 꺼낸 현재의 성과를 생매장시키려고 든다면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대상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언론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죗값을 치른 소년범에게 시도된 생매장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알 권리를 지켜준 어떤 언론의 역할이라고 언론의 의무이자 또 언론의 자유라고 봐야지 될 것인지 참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손지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 언론의 자유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언론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실제로 언론사를 상대로 고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사실 대부분의 언론 보도가 공인에 대한 것이고 특히 공인의 과오를 밝히는 작업이고 그리고 뭐 다양한 의혹 제기라든지 비리 사실을 드러내는 게 언론 활동의 본질이고 근데 그것을 모든 생매장 시도라고 폄하를 한다면 사실 모든 언론 활동이 누군가에게는 생매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그것이 불법 행위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나쁜 저널리즘인가를 또 생각해 보면 모든 저널리즘 활동은 불법 행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있고요. 뭐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도 심지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에 대한 기록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피의사실공표죄도 있고 국가기밀누설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그리고 사실 소년범뿐만이 아니라 성인 범죄에 대해서도 전과 기록은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근데 언론 활동은 기본적으로 그런 숨겨져 있는 걸 밝혀내는 활동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론 활동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고 대중이 공인이나 공적 사안에 대해서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면 그 언론 활동은 그렇게 함부로 불법하게 되고 금기시되거나 악마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언론의 자유가 너무나도 많이 위축이 되고 우리 사회의 언론 활동이 위축되면 이건 또 사회의 피해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언론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금기시하고 비난하는 것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의 의견 저는 뭐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처럼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의 연예인들의 어떤 뭐 비위나 뭐에 대한 보도 그게 사실은 굉장히 대중들의 관심이 많거든요. 예. 당연히 어떤 연예인이 과거에 뭘 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사고를 쳤는지 뭐 뭘 했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과연 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냐? 아까 말씀처럼 아주 안 좋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럼 그거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 사람이 그냥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언론의 관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또 가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 보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뭐 아까 말씀처럼 뭐 피의사실 공표죄도 있고 뭐 비밀 누설죄도 다 있는데 수사 받는다 이제 정치인이든 아니면 연예인이든 뭐 수사를 한다 그러면 수사 과정 중에요 실시간으로 수사 내용이 다 나옵니다. 거의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약간 무감각해요. 아 이분이 피의자의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그러지만 수사 과정 중에 이미 언론에 다 알려져가지고 그 사람이 이미 언론에서 다 유죄로 사람들이 다 인식해버려요. 나중에 뭐 기소돼서 재판 2, 3년 후에 무죄 받아도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거기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변호사 활동할 때도 그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특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 할 때는 이미 언론에서 이미 재단을 해버려요. 유죄 무죄를 나쁜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걸 단순히 뭐 언론의 대중들의 관심, 언론의 자유라고 해서 지금처럼 어찌 보면 아무 제한 없이 허락해도 되느냐, 허용해도 되느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넓혀보면요. 예. 저희가 이게 이제 소년 보호 사건 그러니까 약간 그 범주화를 해가지고 소년 사건으로 치면 학폭도 포함된다고 치고요. 예. 근데 자녀의 학폭 문제로 낙마한 공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된 이후에 자녀의 학폭 문제 때문에 그 취재가 돼서 언론에 보도되고 심지어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논의되고 해서 낙마한 사람 꽤 있죠. 제가 이름은 일부러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특검에서 수사가 된 적이 있어요. 대통령실 근무했던 모 비서관의 경우에는 특검에서 물론 그 이전에도 언론 보도가 나왔었죠. 그것도 학폭 사건이에요. 그런데 학폭 관련해서 가해자건 피해자건 간에 관련법에 학교폭력 방지법에 보면 그것도 공표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유독 이것만 이렇게 갖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제도적 정비 차원에서 논의에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그 변론을 하더라도 지금 학폭이나 그 소년원 보호 사건이나 저는 본질적인 내용에서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미 저희 사회적 논의 과정 또는 검증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학폭, 자녀 학폭 문제, 본인의 학폭 문제도 여러 번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회의원 선거 본인 학폭 문제에 불거져서 이 건 시시비가 있죠. 김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거 갖고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때도 학폭 문제가 나왔고. 근데 왜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집중된 논의의 대상이 되는지 조금 의아하고, 물론 그게 뭐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진영에 따라서 시시비비 옳고 그름의 기준 자체가 바뀌는 현 실태가 다소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기본적으로 학폭과의 형평성 문제는 있다고 봐요. 저희도 아는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치인만 하시는데 뭐 프로야구 선수라든지 국가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은 엄청나게 학폭으로 인해서 뭐 은퇴하거나 아니면은 뭐 선수 생활을 마감하거나 국가대표를 은퇴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말씀처럼 그건 이제 법과의 외적인 영역이에요. 최근에 불거진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소년법은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그 전부터 지켜온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형평성을 어떻게 맞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학폭이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만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년범 했던 사람들도 그걸 다 그럼 허물어 가지고 똑같이 돼야 되느냐?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김용태 의원이죠. 학폭 가해 학생은 대입에서 불합격되는데 강도, 강간, 살인 등 더 심각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과 매뉴얼이 없는 것. 이것은 좀 불공평하다. 그러면서 이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도 불이익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내고 계시는지를 좀 봤더니, 저희가 이제 정치권 논의를 할 때 정치의 사법화가 정말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교육의 사법화를 너무 우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학폭이든 그게 어떤 소년 이 범행 이력이든 이 부분을 다 오픈하고 대입에 다 반영하는 것 자체에 좀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학교 재량에 있다가 이 부분도 이제 교육부에서 올해 입시부터 2026년도부터는 의무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그 기준은 다 각각 다릅니다만, 이를테면 퇴학, 전학 처분을 받으면 그냥 완전히 결격, 그 대학은 아예 못 들어온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양태가 좀 다양하기는 한데 이게 과연 맞느냐. 저희가 학교폭력을 변호사들이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 징계 단계부터 변호사를 입회해서 가는 경우도 상당하고, 제가 맡았던 케이스는 어마어마한 로펌을 선임을 하고 집행정지를 시키고, 왜냐하면 이 아이가 대단히 유명한 대학에 갔는데 아주 작은 처분을 받았지만 이게 생활기록부에 적시가 되면 수시가 완전히 이 무로 돌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이 아이의 대학 입학을 위해서. 그리고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해보셨던 분은 대단히 경미하게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어떤 시류라는 것도 없지 않기 때문에 다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가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격성 이런 학교폭력 고발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큰 틀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떤 환경에서 성장시킬 것이냐, 물론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교육도 사법화로 진행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근데 저도 조심스러운데, 아이들 큰 문제고, 저도 이제 뭐 성년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자녀들이 있어서, 어쨌든 애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피해를 주는 행위들이 나쁘다는 것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주로 이제 학폭과 소년 보호 사건으로 논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저희가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실수고 우리 사람들이 만든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근데 피해가 있는 뭐 폭력이라든지 뭐 강도라든지 뭐 절도 이런 것들은 저는 이건 인류가 공통되게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느끼는 범죄거든요. 어른이 돼봐야 아는 범죄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피해자에 대한 논의 없이 가해자가 어떻게 가혹한 지금 대우를 받고 있다, 이 공개가 되면, 자, 이런 것들은 절반의 논의로 나머지 절반을 덮어버리는 거라서 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그 소년보호 사건 중에 어느 처분까지는 저도 공개가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수준 이상은 그건 사실은 보호사건 처분이지만 실제는 형사사건과 같은 그런 죄질에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히 뭐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 고민의 지점이 있어요. 피해자들은요, 심지어 그거 갖고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해당 대상자, 가해자가 단지 18세이기 때문에, 단지 17세이기 때문에, 19세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피해 입어도 어디 하소연을 못 해요. 심지어 부모님이 만약에 그 피해자의 부모님이 무자력이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못 받잖아요. 미성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가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사회적 동정을 받고 피해자는 사회적 동정 대상에서 오히려 너가 참아야 돼. 이거 뭐 집단적으로 저희가 구제 해석을 하자면 그런 입장이잖아요. 왜? 가해자가 소년이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되니까. 자, 이런 정도의 시각으로 흘러가면 그럼 뭔가 저희가 잘못된 그릇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뭐 피해자가 없는 경우를 상정하기 쉽지 않고요. 폭력이 됐든 절도가 됐든 뭐 사기가 됐든 대부분의 청소년 범죄들이 보면은 뭐 핸드폰 훔치거나 자전거 훔치거나 아니면 누굴 뭐 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때리거나 이런 거에서 피해자 없는 경우 상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쨌든 피해자는 있다라는 걸 거의 전제로 해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 뭐 학폭 뭐 위원장도 해보고 고등학생 해보면 사실 별의별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때리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약간 왕따를 시켰다든지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약간 안 좋게 봤다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사실은 요즘 학교마다 다 이제 전담 경찰이 있고 상담하시는 뭐 정신과 선생님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 논란이 지금은 이제 학교마다 하진 않고 이제 교육청에서 합니다만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고 뭐 학폭을 조절을 하다 보면 해결이 더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많이 틀어지거든요. 부모님들이 오면서 또 상당히 뭐 어쨌든 학생들의 그 본인들 얘기를 사실은 신뢰를 잘 안 해요. 학생들이 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나 이렇게 되면 부모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변호사들이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솔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근데 진실은 있었던 두 사람들밖에 모르잖아요. 나머지는 다 제3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계속 뭐 소송으로도 가고 재판으로도 가는데 갈수록 더 미궁으로 빠져요. 진실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은 처음에 그냥 학생들이 어떤 학교 폭력을 벌어졌을 때는 그냥 당사자들끼리 불러서 예전 뭐 조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들이 잘 파악하고 오히려 달래주면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위원회를 열고 소송으로 가고 하면 해결이 더 남고 사실은 끝끝내는 같은 학교도 못 남고 어떻게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전학을 가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뭐 교육의 사법화도 했는데 학교 안에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폭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기록에 다 남기고 그러니까 전과 기록을 남기는 거나 아니면 생활 기록에 남기는 거나 사실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기록이 물론 나중에 삭제를 합니다만 연구 보존도 있거든요. 전학을 하거나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좀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학폭 이력이 대학 입시에 불이익으로 작용되는 것 아니 그건 아닌데 이거 기록으로 남겨서 사실은 그거를 어찌 보면 그것도 약간 낙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낙인 효과가 있는 거라서 지금 어쨌든 지금 지적하는 거는 이제 소년범에 대해서는 그 기록도 안 남고 불이익도 없다. 불이익도 없는데 학폭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를 그러면 그럼 소년범에 대해서는 거를 기록에 남겨서 불이익을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이 지금 학폭에 대한 것도 그럼 과하다고 해서 낮추는지는 제가 보기엔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보여요. 근데 소년부 판사가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엄할 것 같지만 엄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부분을 심리 불개시 결정이나 불처분 결정하고 반성문 쓰게 하고 많은 부분을 종결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소년은 송치까지 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중환범죄일 경우에 특히 2년짜리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해당 범죄가 만약에 그 정도의 수위였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게 소년이기 때문에 사회적 그 대우가 상당히 좋게 받은 건데 나와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저희가 비판을 못한다. 그거는 좀 저는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학교 폭력 방지법과 소년법 놓고 어느 것이 옳은지는 저는 논의에 대해서 이 소년법을 절대적 기준으로 보고 학폭법을 평가하는 건 안 맞다고 보고 오히려 학폭법을 기준으로 소년법을 평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논의 과정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어느 게 더 기준이 될지는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손지현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정당에 지금 소속돼 있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이 논란, 자 그렇다면 학폭 이력은 대학 입시의 불이익으로 적용이 되는데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는 그런 면에서는 불이익 조치가 없으니 필요하다. 이런 주장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학교 폭력에 대한 뭐 기록이 학교 폭력은 기록이 생기부에 평생 남고 그게 예. 대학 입시에도 반영이 되고 그 반대로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비공개 원칙이 돼서 뭐 대입 입시에 반영되지 않고 이런 지금 현실은 사실 전형적인 모순적인 입법적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 학폭 기록을 남기는 제도는 학교폭력 예방법이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공익이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정책적인 선택 그때 사회 분위기에 따른 정책적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말씀하셨다시피 무엇이 잘못된 건가? 학폭을 공개되고 대입에 반영되니까 소년 범죄도 공개해야 되느냐? 아니면 소년 범죄도 비공개니까 학폭도 비공개를 해야 되냐라고 예. 하는 거는 결국은 공익에 대한 비교 형량의 문제고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뭐 교훈이랄까 이런 거는 이렇게 법에서도 어떤 공익이 우세한지는 알 수가 없고 이렇게 비교 형량이 어려운 것인데 심지어 뭐 대중들이 그런 거를 비공개를 강요받고 예. 그거를 본인들의 사회적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지 어떤 게 옳은지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의 학폭 이력이라든지 소년 범죄 전력을 밝히는 언론 활동이 나쁜 것이라고 단언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소년 시절 과오가 무조건 은폐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결과인지 아니면 소년 시절 과오가 모두 없어지고 불이익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결국은 또 소년 범죄를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소년 범죄를 부추기는 결과가 되지는 않을지 여기에 대해서 대중들이 계속 그걸 생각하고 그 사회적 평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문화가 경착이 돼야겠죠.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를 시사해 주는 말씀처럼 다 아마 이제 그 형평성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형평성을 반대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이거를 이제 학폭은 다 기록하고 대입에 반영하기 때문에 소년범도 공개하고 기록하고 반영하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게 대입에도 반영하는데 그게 과연 옳으냐라고 예. 생각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물론 학폭 당연히 나쁜 일이고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그거를 입시라는 거는 사실은 또 어찌 보면 뭐 물론 이제 뭐 학교의 어떤 과정 중에 하나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반드시 대입에 반영해서 불이익을 줘야 되느냐. 예. 그러면 사실 이 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년범은 어쨌든 공개도 안 되고 반영도 안 되는데 그보다 어찌 보면 더 약할 수 있는 학폭을 꼭 대입에 반영해서 불이익을 줘야 되느냐. 오히려 예. 저는 오히려 그 후자 쪽이 다시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논의를 다시 이제 조진웅 씨 쪽으로 한번 좀 모아볼까 싶기도 합니다. 자, 관심을 가졌던 또 이 사태의 어떤 전기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지난 5일에 첫 보도가 나오고 하루 만에 조진웅 씨가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시청자분들이 또 팬분들이 또 일반 시민분들이 놀라기도 했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 계시는 이제 법조인들 입장에서 혹시 본인이 이제 조진웅 씨가 의뢰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한 분의 시청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은퇴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아마 본인이 이게 논란이 되자마자 바로 은퇴를 선언한 걸 보면 이걸 아마 더 오래 갔을 경우에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좀 알은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일단은 아까 말씀처럼 어느 정도 논란이 물론 뭐 계속 뒤에 성인이 된 다음에도 있고 뭐 음주도 있고 폭행도 있고 여러 이제 폭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하나 좀 본 그 기사를 하나 봤더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맞았다는 감독이 한 분 계셨잖아요. 예. 그분이 근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되니까 이제는 이해가 가더라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 감독이 그 기사를 보니까 예. 오히려 그런 분도 있어서 물론 그것도 이제 아직 확실히 뭐 확실한 건 드러난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어쨌든 형제까지는 이제 말씀하신 것도 가정과 추측의 영역이긴 맞습니다. 합니다. 정확한 예.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은퇴는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마 예. 본인이 그 정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바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 이게 보통 우리가 연예인 사건이나 이런 거 보면 그래도 뭐 해명도 하고 지금 해명 나온 거는 처음에는 확인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성폭행 사건 없었다. 딱 2개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 구체적으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찌 보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걸 알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저는 사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나름 이제 본인이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양심에 기반해서 나 더 이상 활동 못 하겠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지금 저는 은퇴나 본인의 어떤 결단이 안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뒤따라 나오는 것은 저희가 항상 패턴이 있죠. 피해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동정론이 있을 때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앞으로 있을 본인의 또 다른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피해자들이 피해 묘사를 하고 저희가 본인이 부인했던 뭐 다른 범죄 유형이 나오게 되면 그럼 이제 동정론이 없어지게 되고 그때는 사실 정말 은퇴가 되는 거죠. 평생 은퇴가 되는 거라서 지금 잠정적 은퇴일지 평생 은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잠정적 은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정론이 살아있을 때 잠정적 은퇴를 통해서 뭔가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 것처럼 어느 순간에 성인 돼선 피해자, 소년 때는 가해자였는데 성인 돼서 마치 여론의 피해자, 진영의 피해자, 이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가 살아있을 때 은퇴를 결단한 것이 아닐까. 뭐 제가 너무 안 좋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잠정적 은퇴라는 것은 언제든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다. 그런 가정. 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장윤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좀 가장 나쁜 방식의 퇴로를 선택했다는 취지로 이렇게 입장을 내시더라고요. 이 말인즉슨 이게 대단한 민감 정보, 그것도 30년 전에 이 과거 범행 이력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면서 등 떠밀리듯이 간 부분이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냐. 아마 그분의 평가는 버텼어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많은 논의의 층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피해자가 너무 명백한 강력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직업적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조진웅 배우는 말 그대로 대중의 사랑과 완전히 본인의 생업이 연관이 돼 있는데 이 과거에 그것도 성범죄에 연루됐던 연예인을 우리가 용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답을 내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저도 이게 정말 영원한 은퇴일지, 왜냐하면 은퇴 선언을 하고 활동을 재개한 그런 연예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정말 진솔한 사과, 반성. 그 부분이 아까도 윤 변호사님 계속 짚어주시지만 정말 12세 범죄가 아니었고 18세 범죄였어요. 주진우 의원이 지적하는 것도 이게 그러면 정식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소년범으로 그 당시에 또 지금과는 분위기가 다른 점으로 어떻게 혜택을 입었던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어쨌든 넓은 의미의 공인으로서의 이 결론을 내린 것 같고 저도 이 부분이 본인의 어떤 의지와 이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반성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좀 열어두고 싶습니다. 손지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은퇴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진웅 씨 측이 밝힌 대로 뭐 차량 절도 등에 대한 이제 소년범죄 전력은 있지만 성폭력과는 무관했다라고 하면 은퇴할 이유는 사실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폭력 범죄에 연루가 되었더라도 어떤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반성, 뭐 회복 노력 등을 보여주었다면 뭐 은퇴까지 할 필요는 없고 대중들의 용서를 받을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것이 소년 시절의 과오라는 것을 감안해서 너그럽게 봐주자는 여론도 있듯이 그리고 이번 조진웅 씨의 은퇴는 당사자의 선택이라고 뭐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비단 조진웅 씨 사건뿐만 아니라 공인들이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업계나 당사자들이 이런 극단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항상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비난하고 사장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론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진웅 씨에 대한 그런 정보를 알고 나서 조진웅 씨가 출연하는 콘텐츠에 이입을 할 수가 없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소비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들의 재평가나 의견도 당연히 존중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뭐 인기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배우로서 엔터테이너로서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 공인이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한 뭐 적절한 대응을 해야지 항상 극단적인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부분과도 사실 연결이 되는 또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언론의 역할 관점으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언론 보도가 괜찮았느냐, 이것이 정당했느냐, 아니면 무리한 보도였느냐, 이 논란을 이야기할 때 사실 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손지연 변호사님이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언론 보도가 사실 뭐 이런 표현은 아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교도소 담장을 이렇게 위를 가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위법적인 어떤 그 요소가 있는 취재를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요.
자, 그게 결국은 공익을 위해서 언론이 보도를 한 거라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또 법률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그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을 공개를 했다는 것, 공익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지 이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는 네. 어떻습니까? 이 보도를 그럼 위법 불법 보도냐, 좋은 보도냐, 공익에 부합하는 보도냐, 이걸 두 개를 좀 나눠 본다면요. 만약에 정말 이 정보를 이 형사 전가 기록을 입수했다면 저는 불법이라고 봅니다. 이건 예. 소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관련 기관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런 신분이 없더라도 공모가 있으면은 이건 유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당 보도를 봤을 때 이런 전가 이력은 확보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들이 무슨 성년 후견 같은 것을 합니다. 그때도 법원에서 전가가 만약에 사기, 뭐 금전 범죄가 있으면 남의 재산을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가를 떼오라고 하는데 경찰에서 안 떼어줘요. 법원에 낸다고 해도 안 떼어줍니다. 민감 정보 중에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건 완전히 성인이어도 철통 보안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민감 정보를 과거에 30년 전의 이력을 어떻게 보면 대단히 상세하게, 저는 그것도 피해자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법의 허들을 넘었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좋은 보도인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좋은 보도라는 데까지는, 공익에 부합하는 보도라는 데까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흥미의 이 파장을 일으킨 보도라는 사실은 흔들림이 없겠지만 좋은 보도인지는 좀 동의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소년법 위반인 불법은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취재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취재 매체 입장에서 보면, 다만 늘 그 연예인들 관련된, 공인들 관련된 보도에서 따라다니는 것이 이제 명예훼손인데, 예. 명예훼손은 거의 뭐 공인에 관련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건 뭐 늘상 거의 일상화됐죠. 이 부분은 이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제가 색다르게 볼 여지는 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몇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지금 물론 이제 논란의 의혹으로 돼 있는데 피해자들이 지금은 다 그 피해 사실을 모종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 피해를 막은 언론의 역할도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만약에 그런 행위를 뭔가 또 해왔다면, 그리고 뭔가 암수적인 그런 행태가 있었다면, 이게 피해자들이 저렇게 얘기함으로써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과거가 저렇게 밝혀짐으로써 본인이 또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을 이런 정도의 언론의 역할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따라서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색다르게, 예전에는 이런 취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게 위법하냐 불법이냐라고 논의의 대상이 된 적이 저는 없었다고 보는데,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그 논의의 대상을 저희가 들어가 보면 소년법 위반이 만약에 명백하다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취재원의 이 자료 취득 경위나 아니면 취재 경위 등을 제가 개인 추측해 보면 소년법 위반의 점은 사실 희박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형법의 명예훼손죄 위반의 점만 귀결되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가 명백하다, 이렇게 예. 평가합니다. 저도 뭐 형법적으로 뭐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성인 된 다음에 한 거야 당연히 뭐 문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뭐 연예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공익을 당연히 부합하겠죠.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소년 시절에 그 벌어진 일들이 과연 그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도가 됐는데 그걸 과연 어떻게 알았느냐. 물론 예. 뭐 법원, 수사기관, 피해자 아니면 공법 이렇게 네 개 정도로 뽑을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사실은 많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소년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소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도했을 때 아니면은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처벌 문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조회하는 부분을 하고 있지 이 사람들을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 처벌은 아니거든요. 예. 조회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원천을 막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이 아니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피해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범 중에 일부다 그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안 될 가능성, 그다음에 소년법이 위반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이게 보도의 공익성 부분이 그런 어떤 금지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형법적으로 명예훼손이라든지 그 부분은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부분도 허위 사실이 아닌 한이죠. 허위 사실이 아닌 한. 예. 저희가 이제 그건 전제하고 하는 건데, 왜냐면 본인이 이제 성 관련된 거 이외에는 다투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허위 사실이 아니고 이게 사실인 것을 전제로 판단한다면 저희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예.
자, 이번 언론 보도에 대해서 위법성 조학 사유가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쪽으로 이렇게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자, 이 문제가 이렇게 특히 이제 소년범 18세 때 저질렀던 이런 강력 범죄가 더 논란이 되는 것은 그냥 연예인이기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진웅 씨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보였던 본인이 어떤 역할을 통해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맡았던 역할을 통해서 또 그리고 대외적으로 했던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보인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논란이 된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손지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이번 논란을 더 키우는데 또 역할을 했다고 보시나요? 조진웅 씨를 비판하는 측면에서는 본인들이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소비자로서 예. 그 기대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전력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인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드러남으로 해서 그런 이미지에 타격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진웅 씨의 어떤 정치적인 색채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그거를 공격을 한다든지 이게 정치 진영 논리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소비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해당 보도를 보면 왜 기자에게 제보 등을 하게 됐는지 그 경위가 짤막하게 좀 나오는데 조진웅 배우가 이른바 정의로운 척, 의로운 척을 한 부분이 공분을 샀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이 사건 관계인의 어떤 입을 통해서 기자한테 전달이 된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이 과거에 대해서 조진웅 씨의 이 부분을 다시 파헤쳐서 이 연예계 은퇴로까지 가져가는 촉발점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로 나뉘어져서 이 진영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거에는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만약에 과거에 본인이 범행 이력이 있는 배우라면 형사 역할, 왜냐하면 형사 역할을 맡고 그 당시에 그 시그널이라는 드라마가 워낙에 화제가 됐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범죄라는 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대사가 나오는데 그게 다시 이제 회자가 되면서 당신은 어떠냐, 깨끗했냐, 그런데 왜 그런 역할을 맡은 거냐 등으로까지 확대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과거에 무슨 잘못이 있으면 형사 역할, 정의로운 역할, 선생님 역할, 판검사 역할, 법조인 역할, 기자 역할은 하면 안 되는 건지 이를테면 거기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보의 하나의 동인이 됐다라는 그거는 본인의 솔직한 심정이었겠습니다만 지금 조진웅 배우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까지 확대해서 넌 과거에 깨끗한 역할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더 잘못했다. 이거는 사실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질문 하나 있는데 윤기찬 변호사님하고 현근택 변호사님한테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이 앞서서도 조금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 소년범, 청소년 범죄 기록과 피해자 보호 논의가 이 논란의 지금 현재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쨌든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재 조진웅 배우 사태를 통해서 논란이 됐단 말이죠. 비공개 원칙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어떤 나이에 따라서 아니면은 범죄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완화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 소년법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관계기관이 응할 의무가 없다, 응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와 심리 중에는 보도하면 안 되겠죠. 소년이니까. 왜냐하면 성년 될 때까지는 보호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저희가 주된 논쟁이 됐던 부분은 이제 소년 이후에 과거의 소년시대에 있었던 그런 전력이 어떠한 정도의 평가 기준이 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인데 이게 만약에 공직 등에 갈 때 그때는 평가적 요소로 작용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선거권 연령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연령이 18세부터잖아요. 그러면 18세의 평가 기준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까지 성년이 되면 전과 기준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전과 기록이. 근데 만약에 이게 전과 기록을 할 수 있는 소년 관련된 비위 경력 자체가 18세 때는 그것뿐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필요성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거권 연령이 낮아짐으로써 피선거권 연령이 낮아지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뒤따라갈 필요도 없잖아 있다. 그래서 일부 범죄 유형에 따라서 또 일부 나이대 범행된 그 기준에 따라서는 다소 참작할 필요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부분은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현 변호사님. 저는 현재 어떤 비공개 원칙을 지키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재판 과정에 비공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진행 중에도 보도를 못하게 돼 있고 끝난 다음에도 조회를 못하게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본적인 큰 틀입니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소년 시절의 어떤 행위,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 불이익 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큰 틀로 보면 이제 비공개와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완화시키게 되면 이 소년범의 근간이 저는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어쨌든 비공개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